안녕하세요. 몸짱 약사 민정입니다. 짜잔. 네, 오늘 제가 이제 슈퍼맨 비뇨기과 원장님 모셨는데요. 남자에게는 되고 싶은 슈퍼맨, 여자에게는 갖고 싶은 슈퍼맨. 슈퍼맨 비뇨기과 윤종서입니다. 네, 우 짠. 반갑습니다. 사실 이게 좀 약간 기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남성분들, 그러니까 성인이 되지 않았어도 할 수 있는 고래 잡는 거 네. 관련된 거예요. 제가 뭐 아들 둘도 있긴 하지만 이전에는 뭐 태어나서 뭐 100일 안 짜게 수술을 시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트렌드가 아니잖아요. 예. 그쵸? 자율에 맡기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이 이제 수술을 하겠다라는 의지나 이런 의사가 있을 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아들이 하겠다 그랬어요. 아들이. 저는 이제 둘 다 수술을 안 시켰는데 이제 한 명이 하겠다 그래가지고 원장님 병원에 갔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기본 방법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설명하셨을 때도 이제 자기 살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더 크게 해주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기본적인 것부터 그 다양한 디자이너 윤으로서의 다양한 기법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고래 사냥을 하러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고래 사냥이라고 많이 하기도 하고, 고래잡이. 그리고 뭐 고추까기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네. 결국은 포경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귀두를 노출시켜 주는 거거든요. 이거 원래 어떤 형태가 있는 건데 노출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포피가 길어서 이 요도구까지 덮여 있거든요. 그러면은 덮여 있다 보면은 계속 습기가 차거든요, 이 안에. 그리고 또 소변을 보고 나면은 그 남은 소변이 이 기도하고 포피 사이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습해지고 세균의 온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기두를 노출시켜주는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기두를 노출시켜주는데 과거에는 다 그냥 가위로 양쪽을 잡아가지고 싹둑 잘라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자른다는 거죠? 캘리라는 기구가 있는데 하나 둘 잡아가지고 쭉 올려가지고 가위로 쏙 잘라버리죠. 약간 이제 표피가 이렇게 딸려 올라오게 그렇죠. 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가위로. 이렇게 싹도 아프겠다. 뭐 마취를 했으니까 아프지는 않으겠지만은 이제 출혈이 많죠. 혈관들이 다 잘려버리니까. 그래서 옛날 수술들은 그냥 꽉꽉 묶어놨잖아요. 출혈 안 생기게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가위로 자르지 말고 이제 요즘은 레이저로 자르자 해서 레이저로 자르면은 출혈이 조절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레이저로 자를 때도 이렇게 네. 들어 올려서 레이저를 지지는 거예요? 예. 방법은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껍질만 이제 들어 올리죠. 그래서 껍질만 쭉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르는 기술들이 이제 변화가 됐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특수포경을 많이 해요. 그래서 특수포경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 껍질만 날려버리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들어 올려서 잘리다 보면은 속살이 같이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홀쭉해지잖아요. 아깝잖아요. 네. 그래서 껍질만 이제 벗겨내는데 이제 레이저를 이용해서 껍질만 쭉 벗겨내죠. 그래서 껍질만 레이저로 날려버리고 이제 속살이 있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속살을 이 정도에서 분리해가지고 말아가지고 기두 뒤쪽에 고정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살을 이용해서 확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특수포경들이 저 같은 경우는 이 수술을 플라잉 드래곤이라 그래요. 플라잉 드래곤? 예, 남자가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포경 수술을 하면은. 그래서 이 기계를 하늘로 넓게 펼쳐가지고 그 뜻을 장대하게 펼쳐라는 뜻으로 해서 그 수술 많이 해요. 환자들 오면은. 그러면 두 가지예요? 그냥 일반이랑 특수 포경? 기구를 사용을 한 걸로 하면은 그냥 일반 포경 수술, 레이저로 하면은 레이저 포경 수술, 보비로 하면 보비 포경 수술. 보비가 뭐죠? 전기 소작기. 전기 소작기요? 예. 그거는 또 뭘까요? 전기를 이용해서 지혈을 시키는 기구가. 지혈. 예. 그래서 기구를 이용하면 이제 그렇게 분류가 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반 포경 수술하고 이제 특수 포경 수술이 있는데 속살을 말아서 고정하는 그런 특수 포경이 있고 아예 밖에 있는 피부를 아예 안 벗겨내고 그냥 통째로 말아서 하는 특수 포경도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 사용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밖에 있는 피부가 남아있기 때문에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이 피부 자체가. 네. 안 그래도 세균 감염이나 이런 염증 때문에 포경 수술을 한 건데 예. 예, 그 특수 포경은 예. 오히려 염증이 더 생길 수 있기 네, 때문에 생길 수 잘 안 있기 한다. 때문에 잘 안 하죠. 왜 그러냐면 환자가 컴플레인이잖아요. 왜 이렇게 해줬냐고. 네. 근데 확대 효과는 더 뛰어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포경 수술하면서 확대 효과까지 예, 예. 한 번에 다 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이제 원장님은 그리고 또 하나만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그리고 해바라기 포경 수술이라고 있어요. 네? 해바라기. 그래서 해바라기가 봉울봉울 이렇게 있잖아요. 네. 해바라기가 탁탁탁 뭐 봉우리가 8개인가 뭐 어떻게 된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 그 해바라기 보면은 봉우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봉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해바라기의 이 이파리? 예, 이파리가 여러 개 있는데 네. 이 이파리를 만들어주는 수술을 이제 해바라기 수술이라 아니, 그러죠. 이 이파리를 뭘로 만드나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학교 가신 분들은 그 안에서 만들어 갖고 오잖아요. 해바라기를. 아니,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삽입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죠. 이 여유 피부를 잡아서 이 자리에서 해서 여기다 고정을 시키면 나머지 피부들이 뭉쳐서 이 이파리가 되는 거니까. 살이 아플 것 같아요. 많이 아파요. 뭔가 꼬집어 놓은 듯한 느낌이 꼬집어죠. 맞죠. 이렇게 살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잡아당기면 하나의 이파리, 또 여기도 잡아당기면 이게 하나의 이파리 이렇게 되는 느낌인 것 그러죠. 같아서. 그래서 이것을 병원에서 병원에서 해요? 예, 제가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개발하셨어요? 마취하고 네. 염증 안 생기게 해서 이제 두꺼운 실을 여러 개 묶어가지고 고무줄 같이 만들어서 딱딱 고정을 해서 하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5군데를 묶으면은 잎사귀가 5개 생기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확대 같은 느낌도 가지면서 포경 수술을 안 했다 하셨던 분들한테는 이제 좀 추천할 만한 그런 시술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죠. 어차피 포경 수술은 한 번 하는 거니까 다 잘라서 버리지 말고 내 속살을 이용해서 확대 효과까지 같이 하자는 뜻이죠. 네. 자, 그러면 원장님은 포경 수술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OX. OX? 네, O예요. O? 아니, 수술하시려고 O 하신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네. 결국에 가서는 2000년도 아우성 씨라 뭐 해서 그 포경 수술을 하지 말자. 할 필요가 없다. 그 운동이 한참 일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2011년도에 우리 비뇨기과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전에 2000년까지만 해서는 성인의 포경 수술률이 95.5%였어요. 다 그쵸? 누구나 그 정도 했는데 그 2011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75%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10년 사이에 그런 방송의 효과가 꽤 그쵸? 컸었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의 이야기인데 미국은 태어났을 때 바로 해버리거든요.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신생아 포경 수술에 대한 미국 소아과 의사에서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 3가지 이유였어요. 첫째, 신생아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맞아요. 물어보지도 않고 했기 때문에 인권의 위배가 된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저도 그거 찬성해요. 물어보고 해야지. 맞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애도 통증을 느낀다. 그럼요. 당연히 표현을 느끼죠. 못 써야지. 그게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트라우마로 존재한다. 그런 논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 해부학적으로 민감한 피부를 잘라내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성감에 영향을 줘서 하지 않아야 된다. 해서 3가지 이유로 거부를 했었는데 근데 진짜 성감대에 영향을 미치나요? 이 해부학적인 거하고 임상하고는 또 달라요. 이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고 약한 피부예요. 그러니까 성감이 뛰어난 건 확실해요. 그러지만은 사실 우리가 임상적으로 보면은 남자들은 너무 이쪽 기두나 이쪽이 예민해서 탈이에요. 둔해지고 싶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조루가 있던 환자분들 포경 수술만 해도 조루가 많이 완화가 되거든요. 둔해지는구나. 네, 그래서 해부학적인 거하고 임상적인 것을 같이 동일시 했다는 것은 제가 이제 반대죠.
그래서 저도 뭐 신생아시기에 포경 수술은 반대입니다. 반대. 그러면 몇 살 때 해야 돼요? 전에는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많이 했잖아요. 네. 누구나 당연히 입학식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고3이나 이때 많이 해요. 고3 시험 끝나고? 대학교 시험 가기 끝나고. 전에. 깜짝이야. 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시기는 이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포경 수술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을 때 그때가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고 나서 주의사항들이 있잖아요. 꽤 고통스럽기도 했었을 테고 그래서 수술을 잘 하고 나서 디자인을 잘 한 다음에 수술 후에 주의할 점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은 이제 어렸을 때 하면 할수록 기도가 예민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성인이 돼서 하면은 편해요. 왜 그러냐면은 본인이 스스로 처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소독도 하고 또 이미 커졌기 때문에 감각도 둔해지고 또 통증을 참을 수 있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할 수가 있고 보통 이제 소독은 간단해요. 처음에 수술하고 나서는 우리가 꽉 감아놓거든요. 출혈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풀어놓으면은 병원을 다음날 또 가야 되는 거죠? 한 번만 오는 거죠. 수술은 몇 시간 걸려요? 15분 걸립니다. 15분 걸리고 그 다음에 그 집으로 간 다음에 귀가한 다음에 다음날 와서 소독을 해주고 풀어주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이제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씩 빨간 약 포비돈 소독약 잘 치르고 말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얼마나 해야 돼요? 열흘간. 열흘간 하고 그다음에 실밥 제거를 하는 거죠. 그럼 병원에 가서 또 실밥 제거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수술하고 병원 한 번 내원, 그 다음에 또 한 번 실밥 제거한 다음에 끝? 그러면 총 한 2주 정도 소요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보는 게 낫죠. 그럼 일상생활은 2주 후에 가능하다? 일상생활은 수술 한 바로 직후부터 가능하죠. 과격한 운동이나 이런 걸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뭐 포경 수술을 하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포경 수술을 언제 그리고 목적 왜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받는가가 중요합니다. 맞아요. 뭐 이렇게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죠. 포경 수술을 하는 의사들은 많죠. 과에 따라서 뭐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나 모든 과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러지만은 그래도 전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수련을 받아왔고 계속 해왔던 전문의한테 받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럼 원장님 말고도 다른 선생님들도 이렇게 그 포경 수술하면서 확대의 효과까지 그런 수술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이는 하지는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확대 효과를 내다 보면은 염증이 자주 생기거든요. 그래서 비뇨기과 가도 그런 특수 포경을 한다고 써놓기는 했는데 막상 하면은 안 해주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부작용 때문인데 제가 이제 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개발한 수술이 이제 플라잉 드래곤입니다. 플라잉 드래곤. 네, 그 다음에 또 아까 해바라기 말씀하셨고 그리고 뭐 병원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가고 또 청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이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다시 잘 보시고요.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꾹꾹꾹.